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는 지난 7월 첫 방송을 시작한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진행자가 남산에서 출연자를 태운 뒤 인사를 나누며 남산과의 관계성을 타진하는 정도의 가벼운 인터뷰를 차 안에서 진행할 뿐 실제로 인터뷰는 별도의 실내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요컨대 남산이라는 지역적 특색과 드라이브라는 차별화 요소가 초반 10%인 3분 남짓한 시간에서만 활용될 뿐 나머지 구성은 일반적인 인터뷰 프로그램과 특별히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뷰 프로그램이 실내라는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과 달리 드라이브를 통해 출연자와 인터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사담을 나누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일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드라이브라는 이름이 포함된 타사의 인터뷰 프로그램이나 택시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인터뷰는 주행 중인 차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프로그램의 특색을 확실히 살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는 명목상만 드라이브 인터뷰 프로그램일 뿐 그에 따른 자유도나 신선함이 다소 엿보기 힘든 구성이라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사회자의 자세도 카메라의 앵글을 고려해 좀 수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편안하고 진솔한 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사회자가 계속 다리를 꼬고 의자에 반쯤 비스듬히 기댄 채 진행하는데 카메라가 옆이나 약간 아래에서 사회자를 비추는 경우가 꽤 있다 보니 어떤 앵글에서는 사회자가 거의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초대 손님은 꼿꼿하고 단정한 자세로 정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회자가 초대 손님을 정중히 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여 명사의 편안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 역시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초대 손님과 사회자의 자세나 분위기를 맞추거나 카메라 앵글을 고려해서 자세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재 배우를 차에 태우고 남산 서울타워 자동차길을 따라가며 대담은 시작됩니다.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시원하게 탁 트인 시티뷰로 외국인 관광객 최고의 명소인 남산은 수많은 드라마 촬영 장소이기도 하다는 69년차 대배우의 설명은 남산의 역사를 그려보는 사이 훌쩍 대담 장소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남산을 배경으로 드라이브를 하며 본격 대담 장소로의 이동이 비교적 매끄러운 전개로 이어졌고 MC와 대배우의 대담도 자연스럽게 전개되었습니다. MC의 질문이나 화제의 전환에 이순재는 현역 최고령 대배우로서 첫 번째 게스트로서 진솔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어 프로그램의 품격과 재미, 감동을 실어주어 시청자들에게 2회, 3회 지속적 시청 의지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프로그램인 만큼 대담자의 선별이 중요하겠고 제작진에서 차기 대담자를 미리 안내하고 게시판 등에서 사전 질의사항을 받아보는 것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3회 이주호 교육부총리 편은 지코의 아무 노래라는 곡이 선곡되었는데 진행자는 1, 2회에서는 이른바 이 드라이브송이 출연자와 잘 어울린다거나 연상시킨다고 하면서 그 이후 토크에서는 이 노래를 대상으로 출연자와 선곡된 노래와 연관된 어떤 내용도 없었고, 특히 3회 이주호 교육부총리 편에서는 지코의 아무 노래라는 노래를 흘려보내면서 이 음악을 고르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고 멘트하고 이어서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직접 고른 노래입니다 라고 한 후에 차에 탑승한 이주호 부총리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는 역시 이 노래 선곡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오프닝을 자연스럽게 풀어나가기 위한 큐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한다면 이 장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추가적인 그리고 보완적인 제작 방식의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 웰다잉이 이번 회차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그것이 사전 연명의료법에 의한 안락사 결정과 유언장 작성에 초점이 맞춰진 듯하여 다소 아쉽습니다. 안락사와 유언장, 이 두 가지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삶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삶을 잘 마무리한 인물들의 궤적에 대한 추가 영상이나 인터뷰 등이 추가된다면 좀 더 공감이 가고 흥미도 높아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체 대담 내용이 안락사와 유언장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고 특별히 다른 질문으로 연결되거나 삶의 다양한 마무리로 연결되는 확장적 전개가 미흡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자는 중간중간 깊이 있는 질문으로 끌어가면서 진행하는 프로빙 방식의 대담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어지는 방송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혜영 그 의원의 어떤 정치 은퇴라든가 그 부천시장 시절에 버스 안내판 도입이나 그 풀무원 장업이나 이런 얘기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원혜영 그 의원께서 하시는 웰다잉 운동에 관한 게 방송 후반부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라든가 안락사 도입의 필요성, 유언장 작성, 유산 기부 운동 등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그 짧은 프로그램에서 간단히 다룰 내용은 아니었는데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는 전체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을 초대해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기존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신선한 컨셉의 그 방송이라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홀로 배우 이순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극, 영화, 드라마 등의 역사 에피소드를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듣게 되었습니다. 한 배우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철학을 들으면서 바쁜 현대사회를 살다 보니 자주 잊게 되는 인생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번 새 대담 프로그램은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짧은 자료 화면들이 들어가는 등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짜임새 있게 대담 형식으로 이끌어 갔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시청자들도 재미있게 시청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8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